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열의 극한의 마지막 소단원인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 등비 수열, 도형하고 연관되어 있는 수열이죠. 영어로도 지오메트릭 프로그레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형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반항을 살펴보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초항에다가 곱하기 공비의 n-1승, 당연히 n의 값은 자연수여야 되고, 그 다음 r은 0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초항은 고정적인 값이에요. 요거는. 반면에 여기는 요 n의 값에 따라서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 r의 값이 얼마냐, n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초점을 두고서 생각해야 될 그런 구조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에 대한 극한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직관적으로 우리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2의 n승이라는 식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n이 무한정 갈 때 2의 n승은 어디로 갈까? 2, 4, 8, 16 전체적으로 커져가네요. 그죠? n의 값이 무한정 커져나감에 따라서 이것의 그래프를 우리가 대충 그려보면 지수함수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함수 값이 위로 끝없이 올라가네요. 그죠? 양의 방향으로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겠다. 자, 그 다음에 또 직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자, 마이너스 2의 n승꼴, 이거는 어떻게 될까? 이 우리 그림 또 한번 그려보세요. 똑같이. 자, n의 값이 1이 들어가주게 되면 마이너스 2, 2가 들어가게 되면 4, 8, 16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진동하는 거죠. 진동을 하는데 무한히 발산하는 방향으로의 진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인 경우와 공비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둘 다 발산을 합니다. 언제? R의 n승에 대한 극한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저 R의 값이 저렇다면, 자, 그럼 이번에는 R의 규모를 좀 줄일까요? 2분의 1의 n제곱 형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이 값이 상당히 작잖아 지금.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통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점차적으로 n축에 접근해 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얘는 n축 0에 수렴한다. 자,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 n의 값이 무한정 커지면 어디로 갈까요? 자, 똑같이 그림 또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서 4분의 1 너무 높나요? 자, 마이너스 2분의 여기쯤 합시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16분의 1 이렇게 가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눈으로 봐도 직관적으로 얘도 0으로 수렴하는구나.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n의 값이 무한정 커지는데 이번에는 공비가 1인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자. 1. 뭐 더 이상 볼 거 있나요? 무조건 1이죠. 이거는. 1에 n승 해봐야 무조건 1이니까. 자, 그 다음 n이 무한정 가는데 이번에는 공비가 마이너스 2의 n승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계속 오르락 내리락 진동한다 그랬죠. 이 진동이에요. 진동. 지금 우리가 얘기한 이 6가지 경우가 공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변해 나가는 그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등비 수열의 극한을 얘기를 할 때에는 그 공비의 크기가 1과 마이너스 2를 경계로 해가지고서 어떤 범주에 있느냐에 따라 바뀝니다. 실수축에서 마이너스 1과 2를 경계로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그 다음
색깔로 요 범위에 있을 때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즉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네 가지로 구분을 해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거에 대한 극한값을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R의 n승은 어디로 갈까? 1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1보다 클 때 얘를 뭘 들었죠? 2의 n제곱 들었었죠.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무한대로 발산했죠. 그죠? 발산합니다. 또는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정확하게 우리 진동도 포함이 되는 거니까 발산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발산. 자, 그 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을 때 아까 얘를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예를 들었었죠. 그때 어떻게 갔었어요? 0으로 수렴했다. 자, 그 다음 공비가 1일 때 볼 것도 없죠. 아까 그대로 썼었습니다. 1의 n승은 무조건 1이다. 역시 수렴하네요. 수렴. 자,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진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진동.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공비의 값이 1과 마이너스 1을 경계로 해가지고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데 크게 이렇게 네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이 네 조각의 각각의 범위에 따라서 발산도 하고 수렴도 하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는데, 어찌됐건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 바로 이 경우가 앞으로 우리가 등비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비가 저 안에 있느냐 없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공비의 크기가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던지 아니면 1인 경우만 수렴을 한다. 수렴하는 경우는 이렇다. 이렇게 있으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공비가 어떤 범위에 있는가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그 네 가지 중에 이 두 가지 경우에만 수렴을 한다. 무조건 같은 값으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자, 그러면 간단한 예문 또 몇 개 우리 봐야 되겠죠? 간단한 예문. 자, 공비를 아주 명확하게 주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의 n제곱이라고 하는 등비 수열을 줬어요. 얘는 수렴을 할까 발산을 할까? 아니면 수렴을 한다면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까? 따져봅시다. 근데 지금 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4면 여기에 들어가죠.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면 발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발산이에요. 어떻게 발산해? 진동하면서 발산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발산을 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또 공비를 명확하게 줄게요. 3의 2n 제곱분의 5의 n승. 공비 명확하게 준다고 해놓고서 조금 이상스러운 형태가 나왔죠.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겠죠. 지금 여기 잘 보면 3의 2제곱 2의 n승 2n승 3의 2n승 꼴이면 얘는 9의 n승과 같은 겁니다. 그쵸? 위에 5의 n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묶어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9분의 5의 n승. 걔가 어디로 가는가예요? 공비가 9분의 5예요. 요 안에 있는 거죠. 크기가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 아유 쉬워라. 쉽지요. 그 다음 하나 더. 조금 더 머리 씁시다. 요번에는 5의 n승 마이너스 3의 n 플러스 1승 분의 5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4의 n승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대요. 이렇게 놓고 보면 분명히 등비수열인데 이거 등비수열은 아니죠? 등비수열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등비수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등비수열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등비수열 해법을 쫓아갑니다. 일단 우리 아까도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은 이런 식에 대한 극한을 계산할 때는 일단 얘를 넣어보라 그랬어요. 넣어봐라.
운 좋으면 바로 나오는 거고 아니면 형태를 갖춰서 얘기를 끌어나가면 되겠다. 자, 얘를 지금 집어넣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여기 있는 무한대가 훨씬 더 크니까 이게 무한대입니다. 분자는. 양이 무한대. 여기 들어가니까 마찬가지로 무한대. 아, 전체적인 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였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분모가 무한대로 가는 원인이 뭐였는가? 잘 보니까 5의 n승 때문이에요.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5의 n승꼴로 식을 정리합니다. 5의 n승 1 마이너스 3 곱하기 5분의 3의 n승. 이렇게. 분모가 이렇게 바뀌네요. 분자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 빼라 그랬어요. 5의 n승 빼고 빠르다 보니까 5의 n승 빠지면 5만 남네. 플러스 5분의 4의 n승.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얘 때문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된 거예요. 자, 날려주고 나서 보니까 5분의 4의 n승 5분의 4의 n승 5분의 3의 n승 어때요? 둘 다 공비가 요 사이에 있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네요. 그럼 이거 0으로 가요. 이것도 0으로 갑니다. 그럼 남는 건 뭐야? 1과 5만 남겠다. 그래서 결과는 5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꼴들에서 점차적으로 공비 형태를 조금씩 바꾸거나 아니면 수열 형태를 완전히 바꿔가지고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금 뒤로 가면서 까다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받아들이고 연습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요. 그죠?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공비가 감이 안 잡혀요. 자, 양수 r을 사용하겠습니다. 양수 r을 사용해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이라고 하는 이런 수열이 있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갑자기 6 나와요. 그죠? 앞에서는 이 r의 값을 분명히 줬는데 안 줬단 말이야. 그럼 r의 값을 안 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구분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공비의 크기가 1보다 클 때, 공비의 크기가 1보다 작을 때, 공비가 1일 때,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로 구분해서 영역을 만들어 놨는데 공비 R이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해당되지 않는 건 다 지워버리세요. 얘는 따지고 보면 R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 1보다 큰 쪽인데 큰 쪽만 해당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은 빼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요. 여기. 근데 0이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영역이 이렇게 바뀌네요. 1은 양수니까 맞지요? 마이너스 1은 어때? 해당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할 필요 없다. 나가면 지워버리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네 가지 형태에서 이렇게 생긴 세 가지 형태로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얘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전체적인 극각값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그러면 R의 n승이 어디로 갈까? 또 판단을 해봐야지. 공비가 1보다 클 때 R의 n승은 얘를 한번 들어보는 거야. 1보다 큰가? 2 한번 해볼까요? 2가 들어가면 2의 n승이면 무한대로 간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한대입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그러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리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야? 분모가 무한대로 가고 분자가 무한대로 가는 원인을 찾아서 없애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식은 이제 이렇게 바뀌게 돼요. 원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r의 n승 빼주고 r분의 1의 n승 플러스 1 분모가 이렇게 쓰여지네요. 그 다음 같은 방식으로 위에도 r의 n승 빼주고 r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져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샥 없애보고 나니까 이렇게 되네. 그죠? r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얘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n승이면 0으로 수렴하면 되네. 됐네. 0으로 가고 0으로 가요. 결과적으로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조금만 머리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공비가 0부터 1 사이에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공비가 0부터 1 사이에 있게 되면 R의 n승은 무조건 0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죠? 무조건 0이다.
그러니까 주어진 원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얘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니까 결과적으로 1 플러스 0분의 1 마이너스 0이 돼서 1 이렇게 되어진다. 됐네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공비가 1이 되어지는 경우. 공비가 1이 되어지는 경우는 무조건 1이다. 그죠? 이거 1로 가고 이거 1로 가요. 자, 원식은 이렇게 되겠네. 1 플러스 아래 n승 1로 가고 1 마이너스 아래 n승 1로 가니까 2분의 0, 0 이렇게 되어져 버리겠다. 됐습니까? 됐죠? 공비가 분명치 않을 때에는 이렇게 구분을 지어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게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만 더 합시다. 공비 형태가 내가 이렇게 쉽게 구분 지을 수 있는 형태면은 조금 또 괜찮은데 그마저도 아닌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기억에 이게 꽤 오래전에 통일고사에 나왔던 문제로 기억을 하는데 자, n이 무한대로 간답니다. 이때 a의 n승 플러스 b의 n승 분의 a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이라고 하는 이런 식. a, b는 양수로 하겠습니다. 양수 a, b에 대해서 이렇게 생겨먹은 식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일까? 고민되지요. 어떤 게 큰지 모르겠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걸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A에 대해서 이렇게 따지고 B에 대해서 또 이렇게 따지고 그래야 될까요? 원칙적으로 하면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몇 개 나오는 거예요? 이거 4가지, 이거 4가지 하면 16가지 나오는 거예요. 경우의 가지수가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그러니까 2개 중에 어떤 게 크냐를 먼저 판단을 해서 얘기를 꾸려나가는 게 할 일이라는 얘기죠. A가 B보다 클 수도 있고 B가 A보다 클 수가 있고 거꾸로 썼네요. B가 A보다 클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A하고 B가 같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A하고 B하고 같다. A하고 B하고 같으면 원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equal to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같은 거예요. 2an an승 분의 같은 거니까 an 플러스 1승이 2개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와? a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같다 그랬으니까 결과는 a가 나오든지 또는 b가 나오면 된다. 쉽죠? 그럼 이제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판단을 하는 겁니다. 초점은 이거예요. 공비가 이 범위에 있으면 이렇게 돼요. 발산하는 경우를 가지고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꾸려나가면 복잡해집니다. 수렴하는 경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정리를 해나가는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A가 더 크니까 A분의 B를 공비로 하는 수열을 생각을 하자. 주어진 식을 A로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1보다 작습니다. 양수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A분의 B의 값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B의 n승은 0으로 가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0으로 가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원식을 A의 n승으로 분모 분자를 정리하는 겁니다. 여기도 A n승으로 나누고 여기도 A n승으로 나눠요. 큰 걸로. 그러면 1 더하기 A분의 B의 n승 나오고 A 더하기 B 곱하기 A분의 B의 n승 이렇게 되어지겠죠. A n승으로 나눠주니까. 그죠? 그러면 A분의 B는 0부터 1 사이의 값이니까 이거 0으로 갑니다. 0으로 가네요. 결과적으로 A다. 이렇게 되어지네요. 간단하죠? 그 다음에 B가 더 큰 경우 아까와 마찬가지로 B분의 A라고 하는 값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어진 식을 1B로 나눈 거니까 1보다 작고 0보다 크게 되어지겠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분의 A의 n승은 0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꾼다고 해서 큰 문제 될 거 없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원식을 또 바꿉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주어진 식을 B의 n승으로 나누니까 어떻게 됩니까? B분의 A의 n승 더하기 1 분의 칸이 좁네요. B의 n승으로 나눠줘요. 그러면 A 곱하기 B분의 A의 n승 더하기 B 이렇게 되어지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야? 이거 0으로 가네? 이것도 0으로 가네?
남는 건 뭐야? 1과 B가 남네요. 그러면은 B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조금 어렵죠? 어려운데 가장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 중에 등비수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묻는 아주 개념적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등비수열이 조금 중요하고 그래가지고서 예문을 자세히 풀다가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집중해서 한 번 더 보고 모르는 거 다시 살펴보고 하는 게 등비수열의 극한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